네, 기업 사회공헌 활동가 CSV 5일차 세 번째 시간 계속해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사례 5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사례 에디오피아 LG 희망마을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목에서 보듯이 LG가 하는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LG전자는 에디오피아 현지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농촌 지역 일부를 LG 희망마을, LG 호프 커뮤니티로 선정을 해서 마을 인프라 개선, 시범 농장 조성, 마을 지도자 육성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까 그 삼성전자의 글로벌 그 사회공헌 활동 설명을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LG가 왜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을 선정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사회공헌 활동의 지역을 선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그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에디오피아는 전 국민의 80%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또 전체 인구에 보다도 소가 많다는 말이 있을 만큼 농업이 이제 주 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 농경 사회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우리가 농경 사회, 산업 사회, 뭐 정보화 사회 이렇게 변천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경 사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삶의 어떤 질이 낮은 지역.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도 그런 차원, 산업의 구조 차원에서 보면 농업의 80%가 종사한다는 것은 아직은 저개발 국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국토의 19%인 1600만 헥타르 정도만 경작지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식량 자급률이 농업의 80%가 종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10% 정도가 해마다 식량 부족 현상을 겪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80%가 농업에 종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식량 자급률로 따지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먹고도 남고 또 처치 곤란한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농업의 개량화라든가 농업의 선진화가 아직은 정착되고 있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0%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식량 자급률은 10%가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LG전자는 한국전의 참전국인 에디오피아 주민들을 위해 자립을 지원하고 또 저소득층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2년부터 LG 희망마을 사업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6.25 참전국이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던 나라에 다시 지원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사업 내용은 LG 희망마을은 2012년부터 시작된 농촌마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활동이고요. 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80%의 그 농업에 종사하는데 생산성이 저하돼서 10%의 부족이 생기는, 수급이 부족이 생기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그 다음에 LG의 그 제품인 전자제품 수리 분야의 직업훈련학교를 만들어서 그 일자리 창출을 하는 과정. 그리고 참전용사, 6.25 그 한국전 참전용사겠죠. 참전용사의 후손들한테 장학금을 제공하는 걸 포함하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현지 농촌 주민들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업기술 교육하고요. 주민소득 창출을 전개하는데 양계도 실시해가지고 각각의 가계 소득을 창출하기도 하고요. 또 소액 대출 사업을 실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서 60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선정해서 2년간 인프라 조성 사업을 실시했고요. 마을 시내와 연결되는 도로나 우물 등을 만들어주는 사업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40여 명을 선정해서 현지 파견된 연구원들의 주도로 원예 및 양계 분야 농촌 지도자 교육도 이제 실시를 한 거죠. 우리나라의 70년대 여러분들은 뭐 태어나기 전이지만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농촌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또 에티오피아 주민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는 콜레라 백신 접종을 제공하고 22개 6만여 학생들을 위한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지역 그 환경 개선, 위생 이런 것들에도 이제 지원 사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저개발 국가의 가장 문제가 이제 물 부족,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적지요. 그래서 콜레라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은 이제 마을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선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으로는 LG 코이카 희망직업 훈련학교를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그러니까 코이카가 이제 파트너 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 월드투게더 같은 그 해외 원조 그 시민단체, NGO 등과 같은 기관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LG 희망마을은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센타파 지역 마을에 축구장 7개 크기의 규모로 시범 농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농장에서 각종 작물을 시험 재배할 노지와 비닐하우스,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의장 등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 교육을 실시를 했다는 성과가 있고요. 또 각종 기초 인프라 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한 전력, 또 식수와 농업 용수용 그 공동 우물, 도로 설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로 구축을 해줬고요. 그리고 32명의 농축산 지도자를 양성해서 2016년에는 50명의 원예 분야하고 농축산 지도자를 양성하는 매년 이제 농축산 지도자 양성에도 좀 힘을 썼다는 거고요. 또 현지에서 적합한 품종으로 추천한 마늘을 1800kg를 수확을 해가지고요. 비트루트 등의 현지에 맞는 고소득 상품으로 그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양계를 위한 개사 건축 등을 지원해 가지고 월 평균 수입의 5배를 올리는 그런 그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12번째 사례는 SK이노베이션의 혁신적 사회적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3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왔는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한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 진행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서 사업 모델을 선정하고요. 선정된 사업에 시설 투자와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펼쳐온 곳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까지 총 13개 사회적 기업의 조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SK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전주 빵카페는 이미 전주 지역에서 명소로 자리 잡을 정도로 활발하게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K가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은요. 고령사회,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등 이제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노인, 장애인, 다문화, 경력 단절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 SK그룹의 관계사 및 또 그 SK그룹과 관련된 기업 재단의 역량 및 자원을 포괄적으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 경쟁력이나 안정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요.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전국에 있는 비영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나 기존 법인 내의 사업단 형태로 있던 사업을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접수를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매년 최종 4개에서 5개 기관을 사업 기관으로 선정을 하고요. 이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의 사업 자금과 회계, 노무, 홍보, 마케팅 전문가 그룹 경영 컨설팅 및 사회적 기업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2년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사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요. 판로를 개척해주고 또 홍보 마케팅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기업 차원에서 기업은 이제 전문 기관 그 전문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서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파트너십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하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 시니어 클럽 협회를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 선정을 해서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임팩트 및 성과를 살펴보면 혁신적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는 총 13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10개 기관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이 이미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260명을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얻었고요.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평균 급여가 2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그 급여가 상승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성공적인 민관협력 사례를 도출하고요.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생태계 활성화에도 의미가 있는 그런 성과를 도출했다 합니다. 13번째는 희망가게입니다. 희망가게는 세상의 많은 여성들이 힘겨운 상황에서도 자식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아모레 퍼시픽 창업자의 유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름다운 재단과의 파트너십으로 15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300호점을 넘어섰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이 창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자금을 이제 4천만 원까지 보증 없이 신용대출로 그 지원을 하고요. 상환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한부모 여성 가장의 창업 자금으로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마련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아모레 퍼시픽하고 아름다운 재단의 파트너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 자금을 대출하기도 하지만 창업주와 그 가족들을 위한 그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이자 신용 대출이죠.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사업의 모형을 만드는 일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은 무담보 신용 대출 지원 사업이라는 걸로 이제 의미가 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하는 구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사회공헌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까지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을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요.
상환금은 희망의 씨앗 자금으로 조성을 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한부모 여성 가장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희망가게는 특히 이제 여성 가장들이니까 여성 가장들이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겠죠. 음식점, 미용실, 꽃집, 매점, 세차장 등의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해 한부모 여성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있고요. 이 창업주들은 창업 자금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주는 희망가게 창업 준비 초기부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재무상담, 교육, 공공주택 컨설팅, 법률 자문, 창업 기술 교육 등을 받고 있습니다. 뭐 아름다운 재단에서도 이제 창업 이후에 이런 유의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희망 경영학교라는 걸로 이제 운영을 해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파트너십은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자가 유산으로 남긴 그 기금을 가지고 만든 아름다운 세상 기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으로 이제 그 기금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재단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15년째를 맞은 희망가게는 2004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100호점, 2013년도에 200호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300호점을 돌파하는 성과를 가졌고요. 그동안에 그 자녀를 비롯해서 가족 구성원 843명이 자립하는 그런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상환율은 80% 이상이 상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담보 대출에 대한 그 위험성이 사실은 상환율에 대한 염려인데요. 그래도 이 여성 가장들의 창업이 성공을 함으로써 상환율이 80% 이상이 된다는 성과도 굉장히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주들의 평균 소득은 창업 전에 164만 원에서 창업 후에 282만 원으로 1.7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14번째는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지원입니다. 삼성화재는 1993년부터 교통안전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교 유자녀를 지원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삼성화재의 업의 개념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주로 업으로 삼고 있는 삼성화재가 그 자동차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된 대상들을 지원하는 사업.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요. 손해보험업의 본질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고요.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 및 경제적 손실이라는 이중고충을 갖고 있는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하려는 취지에서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통사고 유자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월 장학금을 주고 또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교복, 생일 선물, 대학 등록금 등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임직원들하고 1대1로 매칭해가지고요. 북 멘토링을 실시해서 정서적인 교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2박 3일간의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60명 정도의 교통사고 유자녀를 선정해서 매월 장학금 및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2012년까지는 어린이 교통안전협회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아이들과 미래재단과 파트너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96년에 시작해서 23년간에 약 420명, 연인원으로는 1975명의 교통사고 유자녀를 꾸준히 지원했고요. 그중 98명의 유자녀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기업사회 공헌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번째 사례는 꿈과 희망의 공부방입니다. GS건설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학생 자원봉사와 그 교육, 사회공헌을 결합한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의욕과는 달리 기회나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요. 활동은 어린이들의 방을 깨끗이 꾸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잘 정돈된 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보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의욕 또한 더 생겨난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참가 대학생들과 임직원 봉사들은 학습 물품을 제공하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요. 또 임직원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학습 분위기 조성이 실제 학습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아동들에게는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꿈을 더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학습 의욕은 높지만 불우한 가정 환경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 소외계층 아동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요. 2011년에 시작한 GS건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꿈과 희망의 공부방 지원 사업이고요.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에게 그 임직원들이 직접 공부방을 꾸며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GS건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봉사활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공부방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직원들이 매달 월급에서 일정 액수를 수리비용으로 기부하고 또 회사가 직원들이 기부한 만큼 매칭펀드로 모아서 만든 기금입니다. 공부방에 도배, 창호, 조명 등을 개선해주고 책상, 의자, 침대, 옷장, PC 등의 물품과 학습 지원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지원 학생 중에 그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한테는 장학금 300만 원을 주고요. 2년제 대학 입학 학생에게는 장학금 200만 원을 지원해서 매년 40여 명의 아동들이 공부방 사업에서 그 진학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남촌재단에서 이제 수혜 대상 아동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선정하고 하는 어떤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해가지고 GS건설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과나 임팩트를 살펴보면요. 2011년 5월에 1호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그 GS건설은 꿈과 희망의 공부방 200호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방과 후 활동 공간을 만드는 꿈과 희망의 방과 후 교실이라는 지원 사업도, 그러니까 개인한테 만들어주는 거는 공부방이고, 또 그 방과 후 활동 공간을 개선해 주거나 리모델링 해주는 거는 좀 개별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 지역 아동들이 모여서 같이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공간이겠죠. 거기는 꿈과 희망의 방과 후 교실이라는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과 후 교실은 2019년까지 12호점까지 현재 개장을 하고 있고요. GS건설은 건설회사라는 그런 업의 개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목표를 두고, 특히 아이들이 공부방을 개선해 가지고 학습 의욕을 높여주는, 그런데 아마 이 사업에 가장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공부방이라는 그 형식으로 개인의 집에 가서 지원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공간에
그 집단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꿈과 희망의 방과후 교실이라는 사업을 이제 이원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12개까지 지금 개장을 해서 이제 그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사례 15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